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한국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오는 주말에 노팅엄 포레스트 프리미어리그 승격팀과 경기를 펼치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직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첫 골을 넣지 못했는데 이 노팅엄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노팅엄의 골키퍼 딘 핸더슨의 활약이 엄청나다. 네. 그래서 딘 핸더슨 선수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딘 핸더슨 현재 어떤가요, 노팅엄에서? 그러니까 3라운드까지만 놓고 보면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닉 포프와 함께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이죠, 현재까지는. 사실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랬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사실 데이아 선수가 워낙에 좀 입지가 강하다 보니까 뛰지 못했지만 이제 데이아보다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현지에서도 많이 비교 분석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딘 핸더슨 과연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가, 또 어떤 점들이 강점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팅엄 포레스트 3라운드까지 지금 프리미어리그 지금 이변이 많아요. 네. 10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 1승 1무 1패. 그것도 에버튼전도 거의 이기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 무승부에 그치긴 했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10위로, 승격팀들이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승격팀들이 초반에 좀 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격팀은 초반에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기세를 잘 타고 있는 모양새죠, 현재까지는. 풀럼도 7위까지는 올라와 있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놀라운 게 리즈 유나이티드가 크게 나했는데 지금 굉장한 경기력으로 첼시를 발랐어요. 일단 제시마시 감독이 본인이 잘 아는 선수들, 본인이 직접 지도했던 선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선수들 가지고 이제 본인이 잘츠부르크 시절에 이제 조금 빛을 봤었던 그 전술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죠. 신기한 건 지난 시즌 그래도 상위권 10위 안에 있었던 리버풀이나 울버햄튼, 레스터, 웨스트햄까지 지금 몰락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팅엄의 최근 경기력이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팅엄의 핸더슨 선수, 사실 팀적으로는 어려웠는데 핸더슨 덕분에 노팅엄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슈팅 허용 순위가 20.3회로 폭보적으로 많아요. 사실 경기는 완전히 많이 밀렸다. 이게 그러니까 노팅엄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요. 선발 라인업이 완전히 바뀌다시피 했거든요. 그 대거 영입을 했어요. 16명을 영입을 해가지고 선수단 자체가 개편되다 보니까 호흡이 좀 안 맞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딘 핸더슨 골키퍼가 미친 선방쇼를 펼쳐준 덕에 지금 1승 1무 1패를 올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는 노팅엄이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실점할 만한 기회들이 꽤 있었고, 그러나 그거를 핸더슨이 다 막았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게 손흥민 선수가 요새 0점 조준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핸더슨을 뚫을 수 있겠느냐, 그런 느낌까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점인데요. 실점 같은 경우는 3실점으로 0.3이에요. 한 번씩. 저렇게 많이 슈팅을 허용하는데도 실점은 적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핸더슨의 위험이라는 거고요. 일단 뉴캐슬하고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하긴 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핸더슨이 7회 선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전에 맹활약을 펼쳤고, 이거 조금 이따 얘기 더 드릴 거고요. 에버튼전에 또 7회 선방을 기록했는데요. 7회 선방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최다 선방이라는 거죠. 선방 7개라는 건 사실 상대가 7골을 넣을 만한 기회를 또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이고, 사실 뉴캐슬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엄청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사실 이 2대0으로 진 것, 노팅엄 입장에서, 핸더슨 입장에서 핸더슨 때문에 이렇게 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웨스트햄전에서는 선방은 4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클레임스가 그 크로스 날라오는 거 이거 막아내는 건데, 차단하는 건데, 그것도 4회를 기록했고, 상대팀 기대 득점이 2.57골인데 그걸 막아낸 거예요. 무득점을 막아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널티킥을 선방했죠. 그렇죠. 사실 페널티킥 선방 자체도 드문 일이지만 굉장히 좀 결정적인 또 선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웨스트햄이 2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다. 근데 반올림하면 3골이죠. 3골도 넣을 수 있었다. 근데 핸더슨이 이걸 막아낸 거예요. 핸더슨이 거의 헤드트릭 한 정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된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에버튼전에서도 선방 7회를 기록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노팅엄을 하드 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맨유가 리버풀을 꺾으면서 이제 반등을 좀 하긴 했어도 첫 두 경기가 워낙 안 좋았고, 그
과정에 또 브렌트포드전에는 데하가 치명적인 실수까지 했잖아요. 네. 더더욱이나 좀 많이 비교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도 상당히 둘 비교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분석 영상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웨스트햄전에서 페널티킥 선방하니까 딘 핸더슨의 페널티킥 선방률이 53%에 무려 올라 있는데 와. 이게 거가 이거 거의 있을 수 없는 기록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디에고 알베스 있잖아요. 그 발렌시아 페널티킥 전문가. 그 골키퍼 정도 제외하면은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해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이어나 이런 선수들보다 더 잘 막는 거거든요, 기록상으로. 반면에 데헤아는 원래 페널티킥 못 막기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1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핸더슨을 왜 보냈냐? 솔직히 이렇게 질타가 섞인 반응이기도 한 것 같은데, 다른 기록들은 어떤가요? 이게 그러니까 뭐 2라운드까지의 기준이었는데요. 일단 뭐 선방 숫자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이클레임스, 저거에 비교가 크게 되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왜냐면 데헤아는 박스 안에 조금 붙어 있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핸더슨은 많이 나와서 쳐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페널티 박스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저기 키퍼 스위퍼스가 이제 스위핑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수비수 역할까지 해주는 그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걷어낸 걸 이제 저 표현을 쓰는데, 저것도 2회 1회 차이가 있고 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핸더슨 같은 경우는 2.3골을 막아냈는데, 반면에 데헤아는 한 골을 더 실점했다. 그렇죠. 사실 뭐 그 중거리슛 같은데 안 먹어야 될 골까지 먹은 데헤아, 먹었어야 될 골을 2골 이상 막은 핸더슨. 이렇게 되면 사실 맨유 팬들은 2라운드까지만 보더라도 아니 핸더슨을 왜 보냈냐 이렇게 뭐 할 정도의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꼭 데헤아와 비교 안 하더라도 뭐 프리미어리그 4골키퍼 중에 최고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선방이 18회로 가장 많습니다. 뭐 물론 이게 그러니까 뭐 팀이 워낙 약체여가지고 많이 슈팅을 허용하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실점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뭐 데헤아도 선방 횟수는 많아요. 지금 맨유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선방 횟수 자체는 많은데 뒤에 보면 조금 더 이제 둘의 차이가 드러날 겁니다. 이게 실점 순이거든요. 그 데헤아 같은 경우는 7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다 실점 공동 2위거든요. 반면에 이제 핸더슨 같은 경우는 30점으로 공동 11위. 훨씬 내려가 있는 거죠. 슈팅을 더 많이 허용함에도 실점이 더 적은 데다가 이건 이제 기대 실점인 건데요. 노팅엄이 그러니까 그 기대 실점 5.38골을 실점을 할 만큼 슈팅을 허용했다는 건데 실제 실점은 3실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38골을 막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이제 초록색으로 플러스 2.38 적혀 있는 것들을 쫙 놓고 보면요. 뉴캐슬 닉 포프 다음으로 높아요. 2위로 높은 건데, 반면에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4.64골을 기대 실점이 그렇게 되는데, 실제 실점은 7실점이거든요. 그래서 2.36골을 더 실점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한 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2골 이상을 사실 안 먹어도 될 상황에서 먹었다. 뭐 그게 데헤아의 잘못이라고 다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데헤아는 팀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 자체는 본머스하던가 사우스햄튼 다음으로 높은 수치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딘 핸더슨이 정말 다양한 슈팅을 막아내고 있다. 다양한 위치에서 이 기록이 보이는데요. 이게 그건 뭐 슈팅들 관련된 지표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별 3개가 이제 골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에서 이제 겉에 흰색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큰 원들이 유효 슈팅인 거거든요. 근데 유효 슈팅에서도 3개가 눈에 띄잖아요. 빨간색. 빅찬스인 거거든요. 저기 중간에 있는 게 페널티킥을 막은 거고 앞에서의 2개의 슈팅도 막아낸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딘 핸더슨이 상당히 그러니까 위협적인 슈팅들을 많이 막아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데헤아가 빌드업이나 뭐 크로스 차단이나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어도 선방 능력 하나는 그래도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버틴 건데 딘 핸더슨이 선방조차도 지금 데헤아를 넘은 거 아니냐 그럴 정도의 올 시즌 활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이 크로스 차단 능력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딘 핸더슨은 7개로 공동 1위라는 거죠. 라야 골키퍼와 함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데헤아를 뽑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발밑도 있고 이제 스위핑 능력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야가 백업 골키퍼로 뽑히고 있는 것도 이걸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데헤아는 아예 없어요. 순위권이 아예 없습니다. 순위권에 없는 게 아니고 하나도 기록한 게 없어가지고 없는 그렇죠.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라야뿐만 아니라 로베르토 산체스까지도 스페인 대표팀에 가는데 데헤아가 뽑히지 않는 이유를 이 프리미어리그 골키퍼 순위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발밑도 핸더슨이 좀 좋은 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볼터치를 일단 많이 가져가거든요. 물론 뭐 이게 슈팅을 많이 허용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딘 앤더슨이 빌드업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빌드업이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발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줄 아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 터치도 두 번째로 많은 거죠. 골키퍼들 중에서. 그리고 이게 그 웨데고르라던가 쿠티뉴보다도 더 많은 수치라고 해요. 사실 뭐 후방에서 공을 많이 좀 도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도 인상적인 게 라야가 173회인데 핸더슨이 딱 3개 적은 170개고 3위인 픽포드가 123개니까 50개 정도를 더 이제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월등한데 데헤아는 이제 93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16위인 거죠. 그리고 라야 워낙 발밑 좋은 골키퍼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핸더슨이 모든 지표에서 데헤아에 앞서고 있다. 그리고 패스 기록은 어떤가요? 패스 역시도 이제 106회 라야 다음으로 높은 거죠. 라야가 왜 스페인 대표팀에 뽑히는지 보여주는 거. 반면에 이제 데헤아 같은 경우는 71회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골키퍼 클리어링 순위거든요. 클리어링 순위도 핸더슨이 6회. 반면에 이제 뭐 데헤아 같은 경우 2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스위퍼 클리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걷어내는 이거 자체도 이제 핸더슨이 4회로 2위고 데헤아가 이제 2회로 5위인데 이것도 조금 리버풀 전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리버풀 전에 조금 의식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 MOTD나 이런 데서 딘 앤더슨이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걷어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데헤아와 핸더슨의 차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의식을 했던 건지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데헤아가. 데헤아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거나 1, 2라운드까지는 더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활동 반경이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1라운드 왼쪽이 이제 핸더슨이고 오른쪽이 데헤아인데요. 히트맵인 건데 히트맵 보더라도 그 핸더슨이 더 많이 위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게 2라운드인 건데 2라운드도 마찬가지로 핸더슨이 훨씬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훨씬 활동폭이 넓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나마 데헤아가 그래도 나왔다는 게 보이죠. 그나마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핸더슨이 더 넓다. 그리고 더 많이 나왔다. 사실 데헤아는 나왔지만 요 아크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저기 두 번 이제 나와 3개 나와 있는 거 봤거든요. 저게 이제 스위퍼 클리어링 장면이었던 거거든요. 더 진하게 나온 것은 핸더슨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핸더슨이 앞에 지표들 얘기했다시피 다 상위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스코어드 평점에서는 유럽 5대 리그 골키퍼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최고의 골키퍼까지 성장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약간 좀 강제 레벨업하고 있죠. 좀 어려운 팀에 가는 게 또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맨유에서 계속 벤치에만 있으면은 또 경기력이 좀 성장을 못 하는데 잘 옮긴 것 같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팀인데 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름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 있고 가장 이적 시장에서 활발한 팀이죠. 일단 뭐 그 노팅엄 포레스트 구단주 자체가 올림피아코스 구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미디어 재벌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은데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번 여름에만 총 16명의 선수를 무려 영입을 했는데요. 거의 새로운 팀을 창단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깁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울버햄튼에서 영입한 선수고 아워니는 우니온 베를린에서 지난 시즌 2자릿수 골을 넣었던 선수였고 네코 윌리엄스는 제가 그 제드 스펜스 편에서 얘기를 했었죠. 챔피언십에서 최고의 오른쪽 풀백을 놓고 경쟁했던 선수였다고 할 수 있고 데니스 지난 시즌 와포드에서 정말 좋은 2자릿수 골 넣었었잖아요. 그리고 오렐 망갈라 같은 경우는 슈투트가르트 주전 중앙 미드필더였고 니아카테도 마인츠의 핵심 수비수 뭐 이재성 선수 경기 봤으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모 프로일러도 상당히 주목할 선수죠. 그렇죠. 아탈란타 돌풍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에서는 자리 잡지 못했던 레딩에서 뛰었던 오마르 리차즈도 영입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는 거죠. 제시 링가드도 조금 눈에 띄는 영입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핸더슨은 완전 영입은 아니고 임대로 지금 데려온 것이죠. 그 사실 이제 오마르 리차즈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세리오 레길론을 임대로 데려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폭풍 영입의 노팅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적료 지출이 1억 4,800만 유로를 넘거든요. 이게 지금 유럽 그 5대 리그를 보더라도 지출이 굉장히 높네요. 3위요. 지금 바르셀로나가 좀 유독 이제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굉장한 그 돈을 썼는데 그에 준하는 돈, 이렇게 돈이 많은가요, 노팅엄?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황의조 선수도 데려와서 올림피아코스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 지출도 어차피 노팅엄의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순지출, 넷스펜딩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놓고 보면 2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팀들은 내보낸 선수들의 몸값도 비싸서 뭐 첼시나 맨유나 뭐 바르셀로나도 돈을 좀 벌긴 버는데 노팅엄은 돈을 벌 만한 그 방출이 없었다. 그렇죠. 700만 유로 방출이잖아요. 그럼 이 그리스 구단주가 정말 상상도 못할 돈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프리미어리그도 TV 중계권 수익이 또 커서 또 버는 돈도 또 승격하면서 꽤 됐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노팅엄이 이렇게 많은 선수를 데려왔는데 토트넘과의 경기는 어떤 선수들이 나설까요? 일단 뭐 3-4-1-2 포메이션을 현재까지는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톱에는 현재까지는 아워니하고 브레넌 존슨이 나오고 있긴 한데 데니스를 영입했잖아요. 그러면은 데니스도 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은 골을 넣었으니까 그럼 뭐 아워니 대신 데니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은 상대가 그 토트넘이면은 기본적으로 수비하면서 역습을 가져갈 건데 그러면은 속도적인 측면은 아워니보단 데니스가 좀 더 좋은 선수니까 어쨌건 간에 아워니나 데니스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투톱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는 원래 링가드가 그동안 주전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현재까지의 경기력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깁스 화이트를 거액을 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지난 경기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깁스 화이트가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좌우 윙백 같은 경우는 토폴로하고 네코밖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긴 해요. 비앙코네는 아직 그 급이 조금 부족한 선수긴 하고요. 오마르 리차즈는 현재 부상이기 때문에 못 나오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두 자리에는 지난 경기는 망갈라하고 오브라이언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레모 프로일러를 이번에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일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쿠야테도 수비가 강한 선수니까 상대가 토트넘이면은 그러면 조금 더 수비적인 밸런스를 생각해가지고 쿠야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리는 이대로 그냥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니아카테가 부상이기 때문에 니아카테가 나왔으면 원래 니아카테 중앙에 맥케나하고 워럴이 섰을 텐데 다른 데는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수비 쪽은 조금 니아카테 한 명 제외하고는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골키퍼는 당연히 딘 앤더슨으로 이렇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네코 선수가 많이 수비를 내려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이나 뭐 또 이반 페리시가 나올 경우에 그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5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워럴은 어떤 선수인가요? 워럴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그 챔피언십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노팅엄 포레스트가 챔피언십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긴 한데요. 저는 일단 이 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팅 허용 자체만은 네코는 계속 잘하고 있어요. 네코는 현재까지도 상당히 눈에 띌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네코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 팀이 네코를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노팅엄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스리 포메이션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측면 공격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조금 없다 보니까 네코하고 존슨 이 라인을 조금 공격의 중심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손흥민 선수가 잘 공략하면은 슈팅 기회는 그 어떤 경기들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실제 슈팅 허용 숫자가 가장 많은 팀이잖아요, 노팅엄이. 그러니까 0점만 좀 맞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 경기는 골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뭐 핸더슨이 잘 맞긴 하지만 또 손흥민 선수도 결정력하면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로 꼽히기 때문에 사실 그 노팅엄의 슈팅 허용 숫자를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한 3-4번 슈팅하면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손흥민과 핸더슨의 대결이다. 거기다가 이제 뭐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전반전은 정말 밀렸었잖아요, 토트넘이. 근데 후반 가가지고 페리시치 전진 배치시키면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흐름을 가져왔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페리시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1-0 승리를 견인했었는데 그런 접근법을 이 경기에 가져간다면 시작부터 그러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 이 경기 아주 화끈한 토트넘의 공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가 핸더슨 골키퍼를 뚫고 올 시즌 첫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그 결과도 지켜보겠고요. 또 핸더슨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팅엄에서 엄청 만개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선수가 맨유 유스 출신으로 유명했던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거든요. 핸더슨의 프로 경력 풀스토리 그리고 월드컵 도전도 가능할지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스카우트 H 2편과 3편 핸더슨 이야기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